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금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쉽지만은 않게 흘러갔는데요. 역시 좀 테마주 장세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자,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서 중국의 수출 중단 소식에 요소수 관련주들이 시장의 부각을 좀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 비만 치료제만 붙었다 하면 날아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좀 주도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주도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좀 빠진 쪽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를 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 시장은 좀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다음 주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말 기가 막힌 타점으로 고퀄리티 트레이딩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트레이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선수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항상 이제 평경장이 되어드리겠다, 그런 어떤 멘토가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돈 한번 대차게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옆에서 고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고니라는 그 타짜란 영화에서 고니와 이제 아기가 마지막에 이제 승부를 보고 마지막 이런 말을 하죠. 네,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탐욕이나 이제 욕심을 절제하면서 꾸준히 이제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탐욕을 절제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쌓아가는 매매로 이제 월천 트레이더에 이제 도전하실 분들은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보합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움직이는 종목이 없죠. 주도주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들, 시청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움직여주고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약 12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0조에서 12조 이렇게 13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테마나 아니면 어떤 섹터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밖에 안 나왔어요.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EU에 이제 중국 철강 겨냥해서 고율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스틸이 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 외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철강 가격을 1톤당 52,000원 정도를 인상한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총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가 자주 간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800억대의 이제 대주주가 53% 물량을 가지고 있죠.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한 3, 400억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좀 깃털 같은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를 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종목이 또 3시 이후로 갔죠, 상한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한 상한가 종목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유독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거나 어떻게 보면 양봉이 나왔다가 음전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안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줄 때 먹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열심히 매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항상 시간대를 말씀드리잖아요.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만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퇴근하라고 하거든요. 빨리 수익 냈으면 빨리 퇴근해라. 뭐 브런치를 먹으러 가든 아니면은 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즐기다가 한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베팅 하러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지수가 보통 이제 5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저는 기준을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제가 때릴 때도 지수가 그래도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비중을 좀 확 실는 편이고, 5일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좀 선정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베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이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다음 주 시장, 뭐 이제 금요일 시장은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내일 11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참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이 월천 트레이더의 꿈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종목들의 성적이 또 궁금해집니다. 선수들 성적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종목들 수익률 포트폴리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죠. 149.43% 세 자릿수 수익률 강력하게 챙겨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로봇주 유진 로봇도 역시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98.37% 강하게 달려나가는 선수네요. 자, 포스코 DX 지금 34.16% 역시나 두 자릿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봐야 될 선수입니다. 9월 1일자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31.45% 수익입니다. 네, 로봇주부터 제약바이오주 정말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챙겨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벤티지랩을 그래도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27일 제 첫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1일 날 또 재차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제 2차례 가량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사실 이제 공략을 또 도와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그리고 최고가는 오늘 또 32,7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지금 14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진 로봇이죠. 이 종목은 이제 2주 전쯤에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최저점에서 잡았어요. 네. 8,500원대에서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98.37% 이렇게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DX랑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동메달을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은 지금 현재 제 주력주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다른 두 종목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벤티지랩부터 볼 텐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 기준 거의 약 150% 정도 수익률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은 제가 이날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벤티지랩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바로 저점 찍고 바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구간에서 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여기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사실 이 구간에서만 아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는 인벤티지랩을 한 10번가량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날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지지를 완벽하게 받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또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는 찍지 못했죠. 상한가 앞두고 한 세호가 네호가 그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가 상당히 괜찮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노란톡방, 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1000명 방이랑 뭐 또 여러 방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방에서 장중 매매로 공략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약 10% 정도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약간 제 매수 타점을 지금 이게 가려버려가지고 좀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장중에 10%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유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98.37%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단기 수익 관점에서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익을 잘 내고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또 종가 베팅을 했어요. 자, 이 구간이 이제 8,500원 라인이에요. 여기서 제가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 나중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낮은 자리로 보여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단기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날 그리고 어제죠.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약 종가 베팅 하셨으면은 노란톡방에서 약 20% 정도까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때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또 노란톡방에서는 계속해서 또 타점이 보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중 매매할 때도 있고 종가 베팅할 때도 있고 뭐 상한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상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멋지게 좀 날아올랐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은메달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이제 포스코 DX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어제와 이제 그제 이제 금메달 종목이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했었는데 네,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8월 마지막 날이었죠. 8월 31일에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게 이제 바로 갔습니다. 바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34%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어요. 이때부터 매매를 해왔고, 뭐 최근에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제가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가 베팅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포스코 DX 이제 8월 6일이랑 이제 8일에 이제 3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8월 6일에는 이때는 이제 시초가와 이제 장중 매매를 번갈아 가면서 이때 아마 한 6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욕심이 또 은근히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또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돌파할 것 같아서 이제 매수했는데 갑자기 후루룩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네,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밑에 이제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땄어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아마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한 7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이 포스코 DX 리뷰하면서 종가 베팅 했다고 그랬죠. 종가 베팅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5%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도 종가 베팅 했어요. 포스코 DX는 제가 의리를 지킬 겁니다. 이 종목이랑 죽을 때도 같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살 때도 같이 살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종가 베팅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포스코 DX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리뷰를 할 텐데, 이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따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오늘도 매매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또 내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 전 방송에서는 한 2, 3일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양봉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거의 신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지금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근데 월요일 시장이 됐을 때는 음봉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이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시장에서는 한번 좀 크게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봉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틀, 3일을 간다고 했지 뭐 5일, 6일 이렇게 간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장중 매매를 뭐 이때 이제 상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상 다음 날 매매도 제가 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수익 한번 내고 또 두 번째 수익 내고, 그다음에 또 종가 베팅해서 또 수익 내고, 또 종가 베팅해서 또 수익 내고, 종가 베팅해서 또 수익 내고, 그리고 오늘도 또 장중 매매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장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가 로봇의 대장인지 모르겠다,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도 이런 종목들 좀 만져보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저와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수급주에 대한 추세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우리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장중 대응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통해서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QR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좀 올라간 종목들 잘 잡아주고 계신데, 과연 어떤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하셨길래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기법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매일 뭐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법으로 잡은 겁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 USB나 이메일로 받고 싶다, 이 기법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촬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매매의 3요소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재료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재료, 수급, 차트가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디테일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재료 안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가,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가, 세 번째는 실적이 찍히는가. 근데 뭐 요즘에 제가 매매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트렌드,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고, DX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찍히죠. 네, 그래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힘, 그리고 거래 대금, 스마트머니가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 재료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 재료가 A급인가 B급인가 C급인가를 저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뭘로? 수급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은 이제 A급 종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들 추세, 지지 저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려면은 결국 타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섹터를 가장 우선시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로봇 섹터가 강세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장 마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2등을 했는지, 누가 3등을 했는지를 알려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무지개 종목이 1등이겠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또 2등을 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 안에서 한 1등에서 한 5등 정도 되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 핵심은 돈에 집중이 된 종목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집중이 돼야 결국에 트레이딩 할 때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기법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어떤 38 광땡 기법이라고 하는데, 38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기법의 핵심은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매매하자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있지만 말고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때 한 번씩 이제 베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만든 기법이거든요. 결국에 38선 위에 형성 시의 매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38선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피보나치의 38.2%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한 종목들은 38.2%를 이탈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도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당연히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지표죠. YSL 밴드, 제 앞글자, 제 이름의 앞글자를 딴 윤사무엘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에 수급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급이 예를 들어서 1분봉에서 한 5억, 10억이 터졌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네, 그 기준을 제가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타점이겠죠. 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차트는 이제 8월 21일,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 38광땡 기법으로 이제 잡았던 거거든요, 장중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바이를 했죠. 네, 여기서 재미 못 보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종가 부근에서 이제 종가 한 20분, 30분 이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날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20% 정도 또 이제 갭이 떴어요. 그래서 다음날 20%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24일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인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밴드가 우상향해야 되고 38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선이 38선이고 밑에가 파란 선과 이 빨간 이 약간 밴드 같은 게 이제 YSL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죠.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이제 당일날 한 8%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캔들이, 빨간색 이 거래량과 회색 거래량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회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이 안 됐을 때 회색으로 나오고, 제가 원하는 이게 이제 만족이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40억이 나와야 이게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 3분봉에. 그럼 만족이 되겠죠. 근데 3분봉에서 한 20억이 나왔다. 그러면 회색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법만 찾아서 그런 거예요. 기법대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의 핵심은, 저는 돈의 흐름을 많이 본다라고 했죠.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일날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오늘 코스닥은 12조가 터졌고요. 코스피는 8조가 터졌대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그 돈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돈이라는 게 AI 반도체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2차 전지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바이오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분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단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맞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항상 손실만 입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한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런 섹터가 강하고 이 섹터에서 지금 현재 초존대로 갑니다. 그럼 초존도체에서 이제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딱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역시 이 기법 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내려가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거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일봉 차트에서 여기 신성델타, 여기가 이제 솔트, 여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멋지게 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신성델타 이게 8월 1일 기준이에요. 8월 1일 기준으로 제가 다 동시에 찍어놓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대에서 뭐 4만 원, 68,300원까지 갔죠. 근데 솔트룩스도 이날 거의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갑자기 밀려버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신고가를 찍고 있었는데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한 달간 이제 그러면 신고가 매매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물려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성델타로 다 모든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기법만 믿고 있으니까 이거 신고가 가면 되게 좋더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런 데서 그냥 사는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누가 책임을 안 져줘요.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안 져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핵심이다. 신성델타한테 만약에 돈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전도에서 놀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AI나 요즘처럼 로봇에 돈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가서 놀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USB나 아니면 이메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의 흐름이 핵심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 돈의 흐름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 길라잡이가 노란톡방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이 땡 잡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USB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빅매치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됐던 이슈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섹터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 올라간다, 아니면 요소수가 올라간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잡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첫 번째 섹터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어떤 재료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재료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AI가 탑재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이제 착수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게 이제 핵심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한 상장 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높여놔야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흥행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현재 코스닥 시총이 이제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뭐 4위까지는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 갭이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4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평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LG 엔솔 상장 전까지 이제 올렸었죠, 당연히. 지금 현상이랑 똑같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시장의 수급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뜻은 흥행이 되면 될수록 이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뭐 100조인가 200조인가 청약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청약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말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왜 시장에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거기에다가 이제 청약을 박은 거다라고 보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수급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삼성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있죠.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휴보를 개발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4.99% 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었죠. 1월 달에. 그리고 지분율의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콜옵션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행사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 키워드와 함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까지 이제 9월까지는 이제 로봇주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약간 그런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가실 텐데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종목을 많이 매매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감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기법이 있어서 매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릴 거예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고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봉 마감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2, 3일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그러면 지금 목, 금, 그리고 이틀 지났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올라갈 거로 봐요.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양봉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월요일 날은 팔고 그다음에 확인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사랑하는 포스코 DX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종목과 제 운명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핵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네, 포스코라는 어떤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봇, AI, 이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됐죠? 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면서 주주 가치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코스닥에 있으면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코스피로 가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 이제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칠 수 없다. 그런 에 따라서 그러면 주가가 공매도를 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엄청 많습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거의 공매도 잔고가 1000억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또 이제 슬금슬금 좀 양봉을 내고 있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아마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를 30에서 50% 정도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최종 목표가는 아닙니다. 또 최종 목표가는 이제 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타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걸 이제 뭐 단기 스윙 자리가 나오면 단기 스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뭐 종가 베팅 자리나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이제 돌파나 눌림 자리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게 저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은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 능력을 이제 크게 늘리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IRA에 따라서 이 중국으로부터 수요 이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게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2단계 생산 공장 이 인프라 구축에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수그러진 모습이긴 하지만 거기에 어쨌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들과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개별적인 어떤 호재,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개별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종목이 하고 있는 게 로봇, 그리고 AI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다 달고 있는 게 포스코 DX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뉴스가 있다라고 해서 뉴스가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기업 자체가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제 며칠 전에 어제였나? 네, 이틀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 이제 직전의 고가. 이건 선형눈금 차트예요. 일봉상 선형눈금 차트고. 자, 이 구간이
뭐 한 5만 5천 원대로 보여지니까 여기가 지지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5만 5천 원에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5만 5천 원에서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5만 5천 원에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수익을 줘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당일날에만 한 9%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어제 또 양봉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5% 수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가 베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월봉 차트에서는 제가 이제 람보르기니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월봉상 추세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추세선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위에 붙여넣게 되면은 자,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양봉 같아도 여기가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7월 달은. 근데 7월 달이 넘어서 이제 8월 달에서는 양봉 여기를 뚫어내 버렸죠. 그러면은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나간 람보르기니다라고 저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2월 달에 2, 3월 달에 이런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엄청 강하게 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뭐 크게 꺾였다. 그러니까 저는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분봉을 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분봉에서 이제 많이 흔들리죠. 근데 일봉에서는 뭐 크게 조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저는 계속해서 이제 포스코 DX를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높은 종목을 저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떨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뭐 10%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추정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크고 포스코 DX를 좀 제대로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포스코 DX의 남자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수익률도 좀 여러 번 챙겨주셨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만큼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포스코 DX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전략 더욱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고요.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공략했던 인벤티지 랩이고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제 시간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먹는 위고비가 내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럼에 따라서 130조 원 시장의 선점에 어떤 뭐 박차를 간다. 너무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날릴 뻔했는데 약간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인벤티지 랩이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이제 세미글루타이드를 이제 활용해서 먹는 형태의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기대감입니다. 네, 뭐 됐다가 아니라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30년 이 시장 규모가 130조 원이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이것 또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트렌드나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은 맞지만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이오는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체중 감량을 넘어서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가총액이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제 비만 치료제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투약하는 주기를 줄이고 싶다.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이 시장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21선 지지 여부를 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강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강한 종목은 21선, 61선, 121선에서 다 반등을 주더라. 자, 이 종목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선 여기서 터치한 적이 있었나요? 여기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신규 주임에 동시에 이제 바이오주 그러게 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좀 핫하게 반응했었는데 핫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가 선택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빅파마 20개 중 18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차세대 암세포 치료 기술 지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빅파마예요. 빅파마. 빅파마가 뭐냐? 빅테크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5개사를 이제 빅테크로 묶어놓은 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이렇게 그 빅테크라고 불려주고 있고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근데 그 20개사 중에서 18개의 납품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이 큐리옥스 바이오가 시장에서 핫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FDA가 참여하는 세포 분석 표준 컨소시엄에서 세계 유일한 공정 자동화 장비사로 참여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참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FDA가 있습니다. 네, FDA를 달았다. 그런 게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기사가 있었죠. 근데 그 기사들을 낸 매체는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19조 원 규모 세포 분석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빅파마가 선택한 세계 유일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19조 원. 그다음에 시장의 게임 체인저래요. 그리고 빅파마가 선택한 세계 유일이래요. 와, 이거는 그냥 올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이 종목이 왜 핫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이후에 한 7배 정도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현재는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을 좀 분봉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만약에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파란 선이 이제 어떤 선이냐면은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보통 단순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52MA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60분봉 이상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에 따른 이제 조정을 받고 재차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 종목의 지지 라인 때는 한 56,0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려올지 안 올지는 뭐 다음 주에 가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같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위고비부터 빅파마, FDA까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를 듣다 보니까 귀가 좀 솔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그리고 인벤티지랩까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함께 좀 대응 전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이 돈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에서 유리한 패가 있을 때 매매 전략을 잡는다라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오늘의 높이 뛸 종목은 어떤 선수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네, 그래서 SPG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다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로봇의 관절마다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장치로 로봇의 원가 중에 이제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소모품이기도 하고 달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로봇 생산에서는 또 가장 핵심 부품에 따라서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가장 비싼 부품이기도 해요.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 SP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핵심인 양극재를 생산하면서 그게 실적을 찍히면서 뭐 이렇게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SPG는 로봇에서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로 봤을 때는 이제 로봇 핵심 부품 감속기가 증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은 실적이 많이 찍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가 전망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테마를 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많이 공략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호재가 되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생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로봇이 대체가 될 거다라는 게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또 큰 재료로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시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데 가장 지금 당장 실적이 많이 찍히진 않지만 어쨌든 2차 전지도 실적이 안 찍힐 때가 있었어요. 그냥 테마주에 불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누군가는 사가지고 이 회사들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시장을 지배할 기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구간이 지금 로봇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트렌드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찍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 관점은 맞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몇 년 뒤에는 섹터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처럼 바뀔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가장 핵심 감속기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게 바라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당장 제가 어제는 나왔는데 왜 이 종목 공략 안 했냐?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구간들. 고점 구간들을 이제 종가상 넘어섰죠. 네, 그래서 지금 종가 베팅 관점에서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제가 월봉상에서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 차트잖아요.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2002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조금 저점을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시 구간이죠. 네, 여기 이런 구간들이 서울시 구간이죠. 재미없잖아요. 이런 데서 놀면은 재미없는데 굉장히 이때 순간은 좀 재밌었겠지만 어쨌든 몇 년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쨌든 2023년도에 뚫어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2023년 1월 달에 또 그때도 상당히 핫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선발대가 돼서 올라갔었고 그 후발주로 이제 SPG나 아니면은 뉴로메카나 SP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현재 또 이런 직전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바닥이. 그래서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시세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올 때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알곡만 챙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세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만 저는 찾아서 거기서만 유리한 자리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고수익이 또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 관점이 아니라 어떤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개인적으로는 41,850원이 오늘 종가 가격이죠. 네, 거기서 이제 4만 원 정도 가격.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을 것 같고 한 5만 원 정도 잡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9,000원 잡겠습니다. 여기 지지 라인은 이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SPG 흐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SPG 잡아주셨습니다. 감속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매수가 41,850원에서 4만 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9,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좀 대응 전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제 얼굴 밑에 이제 QR이 내려왔죠. 네, 그 QR을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핸드폰, 휴대폰으로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서
네, 이쪽 QR을 찍으시면 돼요. 네, QR 찍고 이제 777 링크가 뜰 거거든요. 777 4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 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안에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오늘의 높이 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저희 투자올림픽은 계속됩니다. 오전 11시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